네, 이번에는 레빗에서 평면도를 가지고 CAD로 축적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넬로 가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레빗에서 평면도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가공을 하고요. 이제 가공을 할 때는 코어나 이제 기둥을 이제 검정색으로 칠하는 작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축렬이죠. 축렬을 이제 제대로 조정을 하는 것까지 그 정도로 할 거고요. 이제 CAD에서는 실제 평면도에서 같이 요런 이제 축렬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할 거고 이제 축척도 수정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CAD에서 일러스트로 가져갈 때는 테두리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자르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빗 파일을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계단실이에요. 보통 계단실은 이제 그 건축물에 있어서 코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코어들은 검정색으로 이제 벽체를 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둥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칠을 하죠. 여기에 작은 이제 방 하나, 이제 기둥이 있는 방 하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콜럼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기둥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축렬에. 그다음에 벽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색을 한번 칠을 해볼 건데요. 여기 코어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겠죠? 근데 이렇게 벽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단축키 SL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단축키로 자르면은 이렇게 벽체 분리된 거 볼 수 있고 평면도를 이제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레빗 내에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평면도를 1층 평면도를 이제 복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누르시고 두플리케이트 뷰, 두플리케이트 윗 디테일링 해서 요 평면도가 요거 하나, 요거 둘로 이렇게 복제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평면도용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 색칠은 이제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벽체를 이제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클릭을 한 뒤에 오버라이드 인 그래픽 인 뷰 바이 엘리먼트 그래서 이제 컷 패턴을 봐줄 거예요. 왜 서페이스 패턴이 아닌 컷 패턴을 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면도를 보는데 이 레빗 내에서도 이제 평면도의 단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면을 보기 위해서 컷 패턴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종류는 솔리드로 하고 저는 이제 검정색으로 해서 어플라이 오케이 하면은 여기가 이제 코어 공간임을 이제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기둥도 이게 기둥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우클릭한 뒤에 뭐 엘리먼트 오버라이드 그래픽 인 뷰 바이 엘리먼트 그다음에 컷 패턴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VV 키를 눌러서 VV 키 누르면은 이제 컬럼을 검색을 해줍니다. 이 컬럼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컬럼이 있는데 이거는 아키텍처 컬럼. 여기 아키텍처 탭에 이 컬럼 보이시죠? 이 컬럼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단축키 CL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컬럼은 스트럭처에서 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럭처 컬럼의 컷 패턴을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솔리드 필도 검정색으로 바꿔서 어플라이 하면은 이게 기둥도 검정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으로는 여기 축 바꿔줄 건데요. 축 여기가 이제 보통 X1, X2, X3, X4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부터 Y1, Y2, Y3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고 여기가 Y1, 5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마지막으로 룸 태그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룸 태그는 이제 아키텍처 탭에서 룸 눌러서 요 룸을 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드 내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아니면 뭐 일러스트에서도 해도 되고요. 이 룸의 이름을 뭐 바꾼다던가 여기는 뭐 계단실, 주차장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엑스포트 헤드폼에 DWG로 하면 되는데 DWG로 보내는데 요런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있죠. 요런 방위 표시 이런 것도 지워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보다는 약간 좀 이 평면도 안에서 이 1층 평면도용 뷰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 필요 없는 거는 드래그를 하고요. EH 누르면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숨기는 거. 다시 불러올 때는 우리가 RH 해서 이거를 unhide element RH 하면 다시 생기죠. 다시 요거는 불필요하니까 잠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엑스포트해서 DWG로 내보내기 하도록 할게요. 내보내게 되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평면도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CAD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CAD 파일 우리가 하기도 전에 이미 분리가 돼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explode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로 이제 개별 요소로 분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불필요한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불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불필요하다. 이것도 지워주고요. 요 동그라미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예,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렬 표시를 좀 꾸며줄 거예요. 이제 라인 그려서 L 누르고요. 하나만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L 하고 길이는 한 1500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REC rectangle 해서 그리는데 900에 100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솔리드 건축기 이용해서 N자 그려줄게요. N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 생기는 거 볼 수 있죠. 솔리드를 다 CO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렬바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R5 해서 Shift 누르고 돌렸고요. 다시 CO 했으면은 요 숫자들 또 이동을 해줄 건데요. MV M이죠. M CAD에서는 M이죠. 적당한 위치에 옮겨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M 네 됐죠. 그다음에 요 빨간 선 이제 불필요하죠. 이제 빨간 선을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 간격 이 축렬박 안에 이제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간격을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수치를 표현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수치를 표현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단축키 명령어 중에 dim 스타일 해서 요거를 새로 만들기 하고요. 축렬 수치 이름은 축렬 수치 하고요. 시작은 요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주면은 선에서 여기 억제를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문자에서 문자 높이는 2.5 정도로 하는데 2.5 그다음에 문자 정렬 치수선의 정렬 요거는 이제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Y축은 이렇게 이쪽 세로로 쓰여지게 하는 거를 치수선의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도 바꿔줘야겠죠. 문자 스타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중에서 요거 유니코드 MS 요거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적용
다음에 맞춤 들어가 볼까요? 맞춤에서는 전체 사용자 축적을 100, 1차 단위. 이 정밀도는 0으로 하고요. 그러면 소수점이 생기질 않겠죠? 단위 형식은 윈도우 바탕화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00의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가 찍히는 게 윈도우 바탕화면 단위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충렬 수치 눌러주고 닫기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할 때 단축키는 DLI죠. 수치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럼 이제 얼추 CAD에서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축척이죠, 축척. 축척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A4 사이즈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A4 사이즈가 REC 점 하나 찍고 297, 210이죠. mm인데 요 작은 A4 사이즈에다가 요거를 담을 거예요. 근데 담기에는 이게 작아지던가 이게 커져야겠죠. 좀 이게 작아지는 것보다 이게 커지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를 하고 SC 해서 기준점 하나 찍고요. 저는 100대 1 축적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치면은 이게 이제 A4 사이즈의 100대 1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A4 사이즈에 배치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200대 1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REC 해서 297, 210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200대 1로 될까요? SC 눌러서 요거를 이제 200 쳐주면은 요거는 이제 200대 1의 축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0대 1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판넬에다가 한번 제가 배치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플랫, 이거를 이제 내보내기 해야 되는데요. 플랫 눌러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PDF 하고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 종이를 찍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요거 모노크롬을 선택을 할 건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색깔들을 다 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적용 품질은 프레젠 사용자에서 DPI를 30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화질이 좋겠죠? 하면은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OK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1층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플랫 눌러서 플랫 검색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투 PDF 윈도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플롯의 중심 그러면 이제 축적이 1대 200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돼 있고 사용자 해서 300 DPI로 확인. 이렇게 두 개인 거 볼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네, 잘 나왔죠. 1대 200도 잘 나왔지만은 1대 200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같은 A4 사이즈에 담는데 요거는 이제 구겨서 넣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대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를 켜볼게요. 일러스트 할 때는 우리가 레이어가 가장 상당히 중요하다. 작업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잠금을 해주고요. 평면도만 해서 평면도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와졌죠. 일단 여기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돌려서 수직으로 여기에 1대 100 사이즈의 평면도 여기에 1대 200의 평면도 1대 300은 이거보다 더 작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1대 50의 평면도를 가져온다 하면은 이 평면도가 이 A4 사이즈에 다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 PDF는
포함이라는 걸 눌러줘야 돼요. 포함을 누르면은 이렇게 폰트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폰트가 없다고 나와서 제가 아까 이 플랫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PDF를 한 게 아니라 이 오토캐드 PDF를 한 거거든요. 근데 윈도우 해서 요게 여기까지 하면은 1대 100이어야 되는데 지금 1대 100이 아니죠. 네, 요거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210에 297 해주면은 이제 축척이 1대 100 맞춰진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300, DPI 300으로 확인. 우리는 아까 플랫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2 PDF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2 PDF. 요거는 이제 CAD. 요거죠, 요거. 오토캐드 PDF.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판넬에 가져왔을 때 요거를 이제 포함을 눌러버리면은 이렇게 글꼴이 대체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글꼴로 대체되었다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글꼴을 대체를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꼴을 대체를 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이제 그림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CAD PDF에 가져오면은 이건 Shift 눌러서 직각으로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포함을 누르면은 아무런 이제 오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판넬을 가져올 때 플랫해서 마이크로소프트 PDF가 아니라 오토캐드 하이 퀄리티 프린트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요거 이제 두 개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됐고, 요거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평면도에 요 부분에 넣을 거죠. 판넬에 있어서 이렇게 넣을 건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 테두리를 없앨 때는 일단은 이제 직사각형 여기 이 평면도를 아우르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네, 그리고요. V키 눌러줘서 하고요.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으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하면은 깔끔하게 이 테두리가 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테두리가 사라진 걸 이제 그대로 다가 부착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넣고 하면 되겠죠. 1대 200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 해서 쭉 긋고요. V키 눌러서 한번 다른 데 찍어주고 두 개 선택을 한 뒤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1대 200짜리 평면도 가져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손이 요 끝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선을 이제 폴리선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폴리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폴리선은 일단은 단축키 P2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개 선택을 하면은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럼 다시 ESC 누르고 P2 눌러서 M 그래서 다중 선택을 합니다. 요 선들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됐으면 이제 스페이스바 한번 다음에 Yes, Y 누르고 다음에 이제 폭을 한 5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좀 두꺼워졌죠, 선이. 이 상태로 이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은 봤을 때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이제 생기지 않게 됐죠. 자, 포함 눌러주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 눌러서 두 개 합치고 클리핑 마스크 네 하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볼록 튀어나오지가 않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부착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게 이제 폴리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